이번 주 찾아간 곳은 초록빛 가득 생기가 넘쳐 보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물과 숲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땅의 기운으로 이어져 최상급 논밭 작물이 재배되는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지역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역전의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푸른색 수채화 그림같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제작진 부자농부를 찾아 발품을 팔아 나섰는데요. 여기 부자농부 계세요? 아무 인기척도 없습니다. 여기 부자농부 계세요? 그때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끝부터 쭉 차려입은 자전거 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역전의 부자농부 찾으러 왔는데요. 아, 접니다. 아, 저예요. 선생님이세요? 예. 뭘 키우셔서 부자농부가 되신 거예요? 그거 지금 저 밭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몸에 꽉 끼는 쫄쫄한 옷차림으로 부자 작물을 안내는 부자농부. 과연 뭘까요? 얘들이 나를 부자농부로 만들어준 작물이에요. 빼곡하게 줄지어 선 작물. 아직까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요. 길고 뾰족한 생김새들이 마치 해초 모양을 닮기도 했는데 뿔난 모양의 이 작물, 어허, 정체가 뭔가요? 이게 그 와송이라는 거예요. 기와 지붕 위에 크는 소나무 같다고 해서 와송이에요. 아하, 와송! 기와와 소나무송을 써서 오래된 기와 지붕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식물입니다. 살이 많고 토톰한 잎의 와송은 약효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군요. 동의보감의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시큼해서 몸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와송은 특히 항암작용에 탁월한 성분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기아가 아닌 농장에서? 이제 옛날엔 기와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와에서는 없고 다 이제 작물을 직접 재배를 해요. 그 기와에 그 이만한 걸 다 기와에다 어떻게 재배를 해요? 해가 잘 드는 양평에 자리 잡고 와송이 자라는 기와에서의 환경을 고스란히 땅으로 옮겨 6,600여 제곱미터의 밭에 와송을 재배하고 있는 이 부자농부. 이름도 생소한 낯선 작물인 와송으로 부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부자농부. 그럼 와송으로 한 해 얼마를 버나요? 이 와송으로다가 지금 4억 8천까지 올리고 있어요. 4억 8천이요? 저는 양평에서 10년째 와송 농사를 짓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와송으로 연 매출 4억 8천만 원을 버는 한상우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상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운동복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부자농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려나 본데 뒷짐만 지고 일은 언제 하시려나요? 네. 예, 일은 언제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뭐냐면은 이런 잡초 뽑는 일이죠. 잡초? 아하, 잡초 뽑는 일. 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성공 비법이라 하기에는 좀. 네, 이거 안 뽑으면은 아주 뭐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아주 풀 때문에 풀이 막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풀에 가려지면은 해를 못 보니까 이게 죽어요. 이게 풀에 눌리지 않게끔 항상 잡초를 제거해줘야 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몸은 고되지만 유기농으로 키우겠다는 신념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잡초와의 전쟁을 마치고 농장 한편에 창고로 들어가는 부자농부. 잠시 후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가슴에 딱 품고 조심히 들고 오는 게 엄청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나 봅니다. 사장님, 이 상자는 뭐예요? 이 와송을 잘 키울 수 있게끔 이 비법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와송을 키우는 비법이요. 드디어 공개가 되나요? 드디어 비법 상자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물건이 뭐예요? 밭에 있는 거는 전 생화송. 저것이 이제 10월 달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3년 된 와송이에요. 3년 된 와송을 바짝 말리면 아하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건 와송을 채 뒹굴뒹굴 굴려주는 이 부자농부. 채 걸려진 알갱이들이 급히 쌓이는데 아 이게 뭔가요? 3년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씨를 남기고 죽어요. 이게 매년 이제 10월 달쯤 되면 첫눈 올 때쯤 우리가 수확을 다 해. 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씨를 여기서 털어서 또 이제 발화시키고 그러죠. 씨가 어디 있어요? 씨가 여기 보면은 후춧가루처럼 이렇게 쬐끄만 게 있다고 여기. 후춧가루처럼 작은 게 씨앗이라고요? 꽃꼬투리에 씨앗이 50여 개. 마른 꽃잎 아니 저기 저 여기. 먼지 같은 게 씨앗이라는 거죠? 쌀알이 마치 주먹만하게 보일 정도로 씨앗이 엄청 작네요. 씨앗을 내리고 포대 하나를 들고 나오는 부자농부.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씨를 발화시킬 때 쓰는 흙이에요, 일종의. 퇴비 겸 흙하고 같이 섞인 거지. 씨앗과 흙을 준비해 놓고 이번엔 종이컵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하얀 가루는 뭐예요? 밀가루하고 배양토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와송 씨앗 발화율을 높여 품질 좋은 모종으로 키워라. 퇴비가 고루 섞인 배양토에 씨앗 섞인 꼬투리들을 섞고 2대1이나 3대1 정도? 이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밀가루를 부어 씨앗 섞인 배양토에 색을 밝게 해주는 것이 부자농부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밀가루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흰색이 나타나는데 뿌리면은 흰색이 진한 부분은 많이 씨가 배합이 된 거고 연한 부분은 씨가 덜 들어간 것이지. 배양토와 밀가루가 고루 섞인 씨앗을 모종판에 고루 뿌려주는 부자농부. 워낙 작은 씨앗이라 어디에 얼마만큼 뿌려졌는지를 확인 안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밀가루를 같이 배합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밀가루 색이 뿌옇게 나오는 거고 이 밀가루 배합을 안 하면 이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뿌려진 건지 적게 뿌려진 걸 구분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첨부시켜서 하는 거지. 가끔 듬성듬성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와송 모종도 좋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뭉텅이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서 완전히 그냥 뭐 이만큼씩 나와요. 나오면 그거 다 쓰지도 못해. 다 뽑아 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색깔을 그래서 이제 같이 넣어서 한 거예요. 정말 밀가루 덕에 씨앗이 고루 뿌려졌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게 됐는데요. 이런 게 와송 10년차 농부의 비법이죠. 와송 재배법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지만 씨앗의 발화까지는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맞춰줘야 99.99%의 발화율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가 항상 30도에서 35도 왔다 갔다 하고 습도는 60%에서 70% 정도가 되게 돼요.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여기서 2년 동안 잘 이제 습도 관리하고 물 관리해서 그냥 밭에 이제 이식을 시켜주지. 씨앗이 발화해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빼곡하게 모종이 되고 이 모종이 3년생이 되면 약효 가득한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정오 즈음. 창고에서 또 뭔가를 들고 나오는 부자농부. 어이구, 아니 그건 족대 아닌가요? 이거면 되겠지 뭐. 물고기 잡는 족대는 와송 재배에 어디에 쓰이나요? 아이고, 갑시다. 갑시다요? 족대 들고 가는 이 부자농부 따라가 봤습니다. 야, 두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 중마고 친구들이에요. 63년 친구들. 63년이요? 와우, 그럼 평생 친구네요. 고향 친구죠. 예, 아주 오랜 불알 친구. 예. 이거 우리 철력 가끔 잘해요, 이렇게.
물 맑은 양평 하천으로 족대를 들고 들어가는 순간 깨알 벗고 놀던 소년으로 돌아가는데 물고기도 반기는 오랜 친구들의 천리앞놀이. 야 얼른 와. 저 위에서 몰아. 저기서 이렇게 올라가셔. 한쪽에서 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채고 오이씨. 물 먹고 묵직히 든 족대를 영도포 해대면 아하 한자로 잡혀야 하는데 고기는 없나요? 네? 고기는 없어요? 없어요 고기가. 요즘에 장마가 비가 자주 오니까 고기가 없어. 물이 이게 짜작짜작한 물이 없어야지 잡기가 편한데. 실력이 없으신 건 아니시고? 아니요. 실력으로 좋은 거지. 하하 그러나 남의 족대에는 쉽게 잡히는 물고기. 다시 심기일전 63년 함께했던 천렵의 기술들을 모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볼 참인데요. 자 몰고 어허 어디 진짜 잡혔나요? 야 이리 와. 잡았다. 잡았다. 와 정말이나 가만 있어. 아하 제법 크기가 큰데요. 이게 종개라는 미꾸라지 종류야. 종개. 이게 옛날에 하늘 미꾸라지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이게 육지에도 막 있어요. 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아직 죽지 않은 실력. 자 이 기세를 몰아 족대질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오, 야, 크다. 야, 야하 이 정도면 물고기 잡을 맛 나겠는데요. 모처럼 손맛 제대로 느끼고 농사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렸답니다. 민물고기 잡아 농가로 돌아온 부전농부의 일행. 손질한 민물고기로 천렵의 하이라이트 매운탕을 끓일 참입니다. 아우 벌써부터 그냥 침이 고이네. 와송 부자농부의 민물고기 매운탕에 빠질 수 없는 건 와송. 그런데 매운탕에 와송을 넣는 건 처음 봐요. 예지간하면 육수를 물다 내는데 이 와송을 넣어서 저 육수를 내면 육수가 시원해요. 이 와송 매운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처음 들어는 봤는데 그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오호 제법 걸쭉해진 국물에 양념장 아낌없이 넣고 코끝까지 매콤하게 해줄 청양 고추까지 넣으면 조리가 아주 끝. 그냥 막 넣는 것 같은데 어디 맛 좀 어떻게 괜찮아요? 좋아. 닭이야. 이 맛에 천렵을 하는 거죠. 물고기 푹 구워졌으면 소면을 떡. 그래 이거야 이거. 천렵하랴 녹초가 된 몸. 어서 와송 민물고기 매운탕으로 회복을 해야겠죠. 올여름 건강을 위하여. 시원하게 한 잔. 맛있다. 그래요. 일단 얼큰하니까 속이 확 풀어지네. 야, 이 땡초가 엄청 매운데. 와송이 들어가서 이 약간 이 민물고기의 잡내를 좀 잡아준 것 같고 아주 깔끔하게 좋은데 비린 맛이 없지. 비린 맛이 없어요. 깔끔하고 매콤한 와송 민물 매운탕을 숨도 안 쉬고 한 그릇 뚝딱. 보약이네. 보약.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탕국수 먹고 맛있게 술 한잔 하니까 힘이 나니 또 내일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와송 농사 짓겠습니다. 천열부로 되돌아본 63년 지기의 우정. 그렇게 또 하루 익어갑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시작된 부자농부의 잡초 뽑기 일과 매일 잡초 뽑아주며 키운 녀석들이 그새 또 자랐습니다. 요게 지금 3년짜리예요. 3년 된 거 10불인 지가. 요게 1년생으로 잡았대요. 2년 동안 동면 들어갔다가 3년째 꽃 피울 해에 이렇게 나온다고 노지로다가. 요 직파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수확이 되는 거지. 대여섯 잎의 1년생을 2년 더 키우면 약효도 꽉 채워집니다. 키로에 2만 원씩 돼요. 네 포기 정도 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하 시기가 임박해진 3년생 와송.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와송 약효 소문을 듣고 직접 농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요. 아, 와송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보셨어요? 예. 와송은 처음 봤고 이게 와송인지 몰랐지. 아직도 와송을 낯설어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봐. 그냥 먹어버려. 이렇게 드셔봐, 이렇게 해가지고. 앵두 맛이 나죠? 시큼하네. 진짜 새콤하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요? 올케가 유방암에서 임파선에서 여기까지 오늘 이거를 일단 사다가 한번 줘보려고요. 항암 치료 중에는 생거는 못 드셔.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와송을 말려가지고 약을 내려 먹든지 차를 끓여 먹든지 그래야지. 결국 부자농부의 조언대로 생화송 대신 지난해 수확해 말린 건화송을 선택한 손님. 환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10년차 와송 농부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됐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생화송의 특성을 보완해 2차 가공도 하고 있는데요. 난 그게 뭐예요? 이게 와송을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가 3시간을 불려서 열탕기다 집어넣고서 9시간 동안 은근하게 달여요. 9시간 동안 달이면 이제 이 엑기스가 나와. 생화송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직접 차를 끓여 먹기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선호를 한다는데요.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맛은 아무 맛이 없어. 그런데 아까 저기서 따서 먹었을 때는 완전 시큼했거든요. 근데 전혀 시큼한 맛이. 말려서 하면 그래요.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돼? 시 와송. 아, 먹어야 되겠네. 먹어도 돼요. 건강 챙기세요. 그렇다면 2차 가공품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2차 가공으로 와송즙이나 아니면 건화송으로 1억 4천 정도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건화송, 와송즙 등 2차 가공품으로 연 1억 4천만 원! 와송 농사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한상우 부자농부. 와송은커녕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와송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극히 우연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거기에 와송이 있었고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청계천에서 이 산업용 콘베어 벨트 그거를 이제 납품하고 주로 우리나라 석산, 광산, 뭐 돌공장 이런 데로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태풍 매미 때 창녕에서 이제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경상도 가니까 지붕 위에도 있고 담벼락 위에도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다가 심어 봤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 그래 뭐 요거 6포기에 막 6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4포기에 6만 원, 6포기 6만 원씩 할 때 한번 심어보자 싶어서 이제 심어본 것이 직업 이걸 바뀐 거야. 재배법은 어렵지 않은데 작물 가격을 높게 쳐주니 이만한 노다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쏠쏠했던 농사 재미도 잠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썩어 들어가는 와송, 속수무책이 따로 없었습니다. 진짜 잠도 안 와. 저거를 진짜 뭐 우산을 갖다 받쳐서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막 진짜처럼 이거 다 키워놓고서 죽을 때는 지금이야 좀 덜하지 덜 컸으니까 이게 이렇게 컸을 때는 간격이 좁아 이게 좁다 보니까 더 바람이 덜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진짜 그냥 바람을 일부러 불어줄 수도 없고 LED 조명을 켜가지고 잠을 안 자면 무제한 계속 클 줄 알고 이게 LED 조명을 켜가지고 키우고 그랬었어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와송 재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부자농부.
전국의 와송 농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배우기를 수차례. 드디어 물에 취약한 와송의 특성에 맞는 토양과 재배 환경에 맞추고 와송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송이란 나한테는 고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거죠. 암환자들이 많이 와서 아까도 뭐 와서 좀 사가고 택배가 지금 뭐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서 좋아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뭐. 와송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부자농부의 발길이 웬일로 바빠졌습니다. 수레를 끌고 도착한 곳은 농가 옆 흙더미 앞. 흙을 퍼담아 노지에 옮겨 놓는데요. 빈 노지에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사장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 마사토 이거로다가 이제 그 흙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로타리를 쳐가지고 와송을 심는 거예요. 이게 마사토야. 마사토와 비료가 섞인 배양토를 배합해 땅을 일구고 비닐 멀칭을 한 후 간격을 두고 2년생 와송을 노지에 파종하는데요. 파종된 와송이 3년생까지 무리 없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선 땅의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펑퍼짐하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만들면은 이 윗부분만 정상 부분만 잘 크지 옆에 부분은 안 커. 그러니까 이 항상 이렇게 두닥을 이렇게 물 빠짐만 잘 되게 해놓고 키우면은 잘 크지 뭐. 바시모스. 배수 작업만 철저히 해주면 나머지는 사실상 자연의 몫이죠. 아이고야 이런 거는 이쁘다. 좋아 너 참 이쁘게 잘 컸네. 요런 거 이쁘다 이런 거는. 손갈 데 없이 저 혼자 잘 큰 막동이 보듯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자농부. 그런데 예쁘다 할 때는 언제고 잘 큰 와송을 막 뜯어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멀쩡히 잘 크고 있는 이 와송인데 말이죠. 아니 하나도 아니고 또 뜯어내요. 그거 왜 뺐었어요? 요 좋은 종자를 또 이렇게 번식을 시켜주는 거지.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우수 종자 속아내기로 시간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켜라. 와송은 씨앗을 뿌리는 종자 번식법 외에 모체 와송, 모구 주변에 생긴 새끼 와송, 자구를 속아내서 포기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다 새끼 옆에 붙은 게. 요거 다 새끼 아니에요. 모구 옆에 생긴 자구를 속아내주면 모구는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 제대로 클 수가 있고 포기나로 심기로 자라는 자구는 씨앗에서 발화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키울 수가 있어 일거양득이랍니다. 요 새끼를 여기다 분양을 시켜야지. 그러면은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렇게 큰다고. 성장했을 때 2포기에서 3포기 정도가 1kg가 나와. 2포기에 3포기 정도를 더 심으면은 1kg 2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그러니까 빈자리 자꾸 채워서 넣잖아. 물 빠짐이 잘 되는 땅에서 햇살 받으며 알아서 크다가 새끼 와송까지 줄줄 키워내고 그저 솎아주고 분양시켜만 주면 되니 이만한 효자작물이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시간이 곧 돈 되는 와송. 꽃이 피기 전 3년생이 되면 이제 진짜 돈이 되어줄 때가 온 겁니다. 깨끗하게 잘 컸네. 한 포기 200에서 400g 하는 와송을 상처 없이 수확하는 부자농부. 약효 꽉 들어찬 맛있는 생화송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한 해 넉 달뿐입니다. 생화송은 그것도 한철이라 뭐 7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큰 거를 잘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딱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3포기에서 4포기 정도가 1kg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크면 2포기 정도에 1kg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만큼 둘 자르니까 나한테는 이득이죠. 통통하게 물오른 와송을 담아 택배 보낼 채비를 하는데요. 물이 많은 와송은 한 포기씩 종이에 따로 싸서 꼭 종이 상자에 담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택배를 보냈다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티로폴에다가 했었거든. 초창기에는 스티로폴 밑에다가 습자지나 아니면 신문지를 깔아서 보내거든. 이제 빨아먹으라고.
숲도 빨아먹으라고 했더니 빨아먹는 게 아니라 골아버려. 그 안에 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골판지를 바꾼 거예요. 생화송은 당일 수확해 당일 배송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궁금증이 있죠. 생화송으로 버는 한 해 수입 얼마나 되나요? 연 매출이 4억 8천인데 그다음에 통신 판매로 3억 4천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부자 농부의 농가 수입 생화송 통신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3억 4천만 원. 긴 일과가 끝난 늦은 오후 라이더로 변신한 부자 농부. 우리의 첫 만남 모습 그대로 농장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데 아니 그러잖아 일 안 하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즐겨야 아주 멋진 삶이죠. 그러나 달리기만 했던 지난 삶에 브레이크를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너무 오래 펴가지고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나 그런 거 같으면은 암 수술을 하지만은 이 폐섬유화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네. 폐뿐만이 아니고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어디 계단 내려갈 때는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 썰렸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과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그 정도는 항상 저녁에 이럴 때 이제 라이딩을 하죠. 비록 건강을 잃고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뒤늦게라도 자연 속에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어 행복하다고 하는 부자농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농장의 일상으로 돌아간 부자농부. 오늘도 역시 쫓기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농장을 돌보는데요. 바쁠 것 없는 세상사에 그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있답니다. 이걸 찾는 사람들 거의 다 90%가 암 환자야. 이 와송을 먹으면서 아 와송의 진짜 신비로움을 느끼고 모든 많이 다 그냥 식탁위에서 즐길 수 있는 식품 그런 와송이 되었으면은 그냥 무제한 재배 한번 해서 한번 공급하고 싶어요. 풍류를 아는 부자농부의 한 해 농가 수익 총 매출액은 생화송 직거래 판매 3억 4천만 원, 건화송 와송즙 2차 가구구 판매 1억 4천만 원에서 총 연매출 4억 8천만 원. 한상우 와송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와송 씨앗 발화율을 높여 품질 좋은 모종으로 키워라. 두 번째, 우수 종자 솎아내기로 시간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켜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와송으로 건강도 전하고 건강한 인생도 즐기고 싶다는 한상우 와송 부자농부의 긍정적인 삶을 역전의 부자농부팀이 응원하겠습니다.